자, 이번 영상은 2020년 8월 4일 날 시행된 화성고 고1 수학 기말 시험, 그 시험지를 선생님이 직접 문제풀이를 하는 해설 영상을 올릴 텐데, 시험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러모로 생각도 많고 할 이야기가 많은데, 자칫 잘못하면 선생님이 좀 과열된 상태로 너무 신랄하게 비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뭔가 이거를 이제 시험지 자체를 평가하기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이 시험 문제를 해설하는 데 집중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볼게. 근데 한 가지 선생님이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어. 지금 대학교에 2020학년도, 2021학년, 2022학년도까지 수시 비중이 70%가 넘는 상황이야. 올해가 77%? 근데 내년, 내후년에는 선생님이 조금 정시 비중이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야. 75% 이상 계속 유지가 돼. 그럼 2023학년도 이후에 지금 교육부에서 예전에 한번 무언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발표를 했던 것과 같이 정시 비중을 높여서 한 5대5 정도까지 맞춰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 근데 그게 이제 각 대학별로 그거에 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고, 대학들이 무조건 그 교육부의 지침을 따른다라는 보장도 없어. 일단 큰 방향이 설정되면 언젠가는 그 5대5 정도의 정시 수시 비율이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사실 지금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야. 그 얘기는 수시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정시를 통해서 대학을 들어가기는 역시나 바늘구멍에 가까워. 25%밖에 뽑지를 않는데 수능에 올인을 한다. 정말 뜯어 말려야 되는 이야기지. 일단 대학에서 뽑는 입시 제도가 수시가 많기 때문에 학교 내신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학교 내신을 버리고 공부를 한다라는 건, 뭐 대학가는 뭐 방법에 75%를 그냥 다 지워버리겠다는 말하고 똑같기 때문에 내신은 절대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선생님이 생각할 때. 근데 내신이 절대적인 어떤 학생들의 수학 실력과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내신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 사실. 학교별로 난이도가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지금 이 선생님이 오늘 해설을 할 이 화성고처럼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학교의 시험이 있는가 반면에 굉장히 쉽게 평이하게 나오는 학교들, 또는 그냥 평범하게, 그걸 어떻게 동일한 잣대로 놓고 똑같은 내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교육 평준화? 사교육비 증가? 그게 꼭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건가? 선생님이 사실 이 교육 제도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 정식으로 교육자가 되기 위한 코스를 밟아온 뭐 전공을 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오히려 동네 백수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실제 백수는 아니야. 그래도 한 10년 넘게 이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입시 제도상의 어떤 문제점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느껴져. 이 수시라는 제도가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불공정한 게임이야. 그것만은 분명해. 뭐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긍정적인 요소만 바라보고 간다.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어찌됐건 선생님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학생들의 실질적인 실력과 사고력, 이해력,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공부가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닐까.
이 수학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직접적으로 이거를 무언가를 써먹자고 하는 공부는 아니잖아. 우리의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 사실. 이 수학을 실질적으로 어떤 자기 전공 분야에서 살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은 비율에 불과해. 최소한 이공계를 가야 되고, 이공계도 학부 정도 뭐 1, 2학년 뭐 이 정도 선에서는 의미가 없어. 한 3, 4학년 석사, 박사 과정 정도 들어가야 이 수학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되는 거지. 우리가 다 뭐 수학자가 되려고 수학을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단지 이제 어떤 논리력, 추론 능력, 어떤 사고력, 이해력, 독해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제 머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을 때 그런 능력들을 배양하기 위해서 사실 수학을 딱 입시의 중심 과목으로 놓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실질적인 실력을 키우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니야? 말이 갈수록 길어진다. 이러다가 선생님 열폭해가지고 막 미친 듯이 무언가를 깔지도 몰라. 그래서 여기까지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선생님 고등학교 때 친구가 아주 그 좋은 스펙을 가진 친구가 있어. 지금 그 친구는 뭐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스펙들을 갖추고 지금 영국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데, 전공도 특이하고 이공계 출신인데 결국 경영까지 이렇게 전공을 해가지고 박사까지 이제 한국에서 서울대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마치고 그 박사 학위를 가지고 영국에 가서 가족들 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수로 임용돼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야. 근데 한국에 이제 볼일을 보러 지금 서울이 아니라 한국에 와 있어. 아직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아직 자가격리 중인데, 그 친구가 이제 자가격리가 해제가 되면 선생님이 서재에 방문을 해가지고 함께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을 거야. 그 친구는 선생님하고 다르게 굉장히 표현이 적나라해. 굉장히 뼈 때리는 말들을 엄청 시니컬하게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 만약에 촬영을 하게 되면 선생님도 솔직하게 많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오늘은 그냥 이 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거기에 집중을 해볼게. 자, 첫 번째 문제. 근데 이 시험지가 총 19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학교의 특징은 기출 문제들도 보면 전부 다 19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 19라는 숫자가 뭔가 의미가 있는지, 바둑판이 19줄 해가지고 곱하면 361, 음력의 1년 일수와 일치하는 19라는 수가 굉장히 재미있는 수긴 한데 19문항으로 맞춰놨어. 근데 보통 보면 시험지의 구성이 앞부분은 쉬운 문제잖아. 이 학교 시험지도 역시나 1번부터 5번까지는 그냥 평범한 문제들이야. 근데 그 평범한 문제들도 조금은 일반 보통의 학교들에서 내는 한 10번 이후의 객관식 문제들 느낌이랄까? 근데 어쨌든 조금 공부를 해본 친구들은 눈으로도 그냥 전략들이 다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1번에서 5번까지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선생님이 생략을 할게요. 과감하게 1번부터 5번까지는 문제가 쉬워. 선생님이 이걸 6번 이후서부터 문제들을 선생님이 이거는 좀 봐야 되겠다 하는 문제들을 한 10문제, 12문제 요 정도 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문제당 해설이 길 것 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앞부분 문제는 생략을 할게. 그러면 6번부터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6번 문제는 뭐냐면, 좌표가 그래프도 이렇게 제시가 돼 있고 마이너스 1,0하고 0,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뭐 점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a, y는 x 라인에 a, a가 이렇게 한 점이 1사분면에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 점이 a, 이 점이 b, 이 점이 c, 그리고 이 점이 d야. 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사각형을 만들었어. 근데 이제 문제의 조건이 뭐냐면 y축이 이 사각형의 면적을
2등분한다는 조건 하에서 선생님이 오른편에 문제를 띄워 놓고 있을 거야. 아마 편집을 해가지고 선생님 얼굴도 요 밑에 나오고 있을 거고. 자, 아무튼 그 문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상태에서 y축이 이 면적을 2등분할 때 양수 a의 값이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기에서 찾으면 되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일단 뭐 넓이를 식으로 만들던가 뭐 전략을 뭐 세워볼 수가 있을 텐데, y축으로 2등분이 된다 그러면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같다는 거잖아. 근데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지금 y는 x에 대해서 상하 요 기준선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이기 때문에 잘 보면 요 조그만한 삼각형 두 개는 서로 넓이가 완벽히 동일해. 그 얘기는 거꾸로 이 위에 1, 4분면에 있는 이 사각형 부분하고 요 밑에 있는 이 3, 4분면에 있는 이 정사각형하고 넓이가 같다는 걸로 해석을 바꿔버릴 수가 있어. 그러면 얘 넓이는 지금 뭐 한 칸 한 칸이니까 1이잖아. 1과 뭐가 같다? 요 1, 4분면에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가 같다.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선생님은 그냥 단순하게 이 방법을 선택을 했어. 정사각형에서 요 삼각형 두 개를 빼는 방식으로.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는 a제곱이고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변의 길이만 찾으면 되지. 그럼 여기 절편이 필요해. 여기 절편.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가지고 여기 절편 위치를 알아내야 여기 길이를 a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느냐? 여기가 a,a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0,-1이잖아. 그럼 기울기는 뭐지? 기울기는 뭐 a분의 그리고 a 플러스 1. 여기서 요거 빼고 여기서 요거 빼면, 그리고 뭐 0,-1이 그냥 y절편이니까 그냥 여기다 x 붙여놓고 뒤에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붙이면 요게 요 직선의 방정식이지.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여기 x절편이잖아. 아니면 요걸 찾아서 y절편을 구했어도 되는데, 그냥 우리 했으니까 x절편을 찾아보자. y가 0일 때 x값이야. 넘기고 나눠주면 되니까 a 플러스 1분의 a가 바로 x절편. 여기 좌표인 거야. 그러면 여기 길이는 지금 높이가 일단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하고 높이가 a고, 그리고 여기 길이는 여기 a에서 이 절편 요 좌표를 빼야 여기 길이가 나오는 거겠지. 그러니까 a 플러스 1분의 a. 자,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야. 이거 가지고 뭘 구하기만 하면 돼? 양수 a의 값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나? 자, 그러면 해볼까? 근데 이게 되나 모르겠다. 이 식이 왜 이렇게 생소하지? 이거 계산하려면 2분의 1 a제곱이 나오니까 2분의 1 a제곱이 되겠고, 뺐을 때. 그리고 얘랑 얘 곱하면 플러스, 불길해. 그렇지. 뭔가 선생님이 착각을 한 것 같았는데 선생님이 뭐 하나를 빼먹었네. 지금 이 넓이만 선생님이 빼고 있잖아. 근데 여기도 있지. 이것도 빼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지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a제곱 지워져 버리네. 지워지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지워졌어. 그러면 남는 게 뭐야? 남는 게 이 부분이 남은 거지. 1은 a 플러스 1분의 a제곱만 남는 거야. 그럼 넘기고 뭐 정리를 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 그냥 2차 방정식이 바로 나와 버렸네. 그럼 이거 근해 공식으로 풀면 되겠지. a는 2분의 1 뿔마 1의 제곱 빼기 4이시니까 1 플러스 4. 5가 나오네. 근데 0보다 큰 거를 선택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a의 최종적인 값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요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야. 그래서 6번 문제는 해결을 했고, 그래도 요 정도만 돼도 할만하지. 근데 이제 뒷부분에 보면 모의고사 선생님이 조사를 다 해보니까 2008년도, 2013년도, 2017년도, 2019년도 19, 20, 21, 30, 29 30번 문제가 2문제인가 3문제인가 있었던 것 같고 아니 그거 어떻게 50분 만에 다 풀라고. 말판데. 거기다가 숫자까지 다 조정을 해놔가지고 숫자도 엄청 지저분해. 계산에 대한 확신을 만들기 힘든 문제들 되게 많아. 되게 재밌어. 그냥 선생님이 골 때린다고 표현을 할게. 그 다음에 7번 문제 3분의 x-4k 2분의 3x-4.
아, 이거 영상을 최종적으로 다 떠보면 1시간이 훌쩍 넘어갈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 부등식을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는, 양의 정수는 2개, 음의 정수는 1개일 때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래. 이거 선생님은 그냥 빠르게 답을 찾아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한번 풀어야 되고 이렇게 한번 풀어야 되지. 그러니까 빠르게 이걸 정리를 해보면 양변에 6을 곱해서 정리하면 2x-8k, 이쪽은 이제 6이 곱해지면 3이 남으니까 9x-12, 넘기면 7x고 넘어가면 12-8k. 그럼 x는 7분의 12-8k. 불길하게 생겼지.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은 양변에 10을 곱해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5가 남으니까 15x 마이너스 20이고, 여기 10을 곱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0k, 넘기면 17x. 겁나 불길하지 숫자들이. 넘어가면 10k 플러스 20. x는 뭐보다? x는 17분의 10k 플러스 20보다 작다. 그러면 x의 범위는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 최종적으로. 근데 이놈이 어떻게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놈이 양의 정수 몇 개? 2개, 음의 정수 하나. 그러면 양의 정수 뭐 2개를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안쪽으로 포함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1, 2, 양의 정수는 2개, 음의 정수는 하나. 0은 무조건 포함되는데 그거 뭐 포함되든 말든 상관이 없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3 기준으로 요 사이에 이렇게 걸려들어야 이해하게 되는 거야. 근데 왼편에는 등호가 있고 오른편에는 등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요 7분의 12-8k, 8k는 마이너스 2와 같으면 마이너스 2가 포함돼서 안 돼.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된다는 거 가지고 K값의 범위를 결정 지을 수 있어. 그리고 자, 오른쪽은 보면 얘는 이제 등호가 없기 때문에 3과 같아도 돼. 그러니까 17분의 10K 플러스 20이 3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오히려 안 되지. 2보다는 커야 돼. 2와 같아지면 2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양의 정수해가 2개가 안 나오잖아. 그래서 다음과 같이 K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또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거를 이제 풀어가지고 K 값을 찾아주면 돼. 근데 이거를 선생님 뭐 계산을, 이거 마무리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K 값 겹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으니까. 또 요령이 있는 친구들은 1, 2, 3 보기에 1, 2, 3, 4, 5밖에 없으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숫자 딱 때려 넣어가지고 뭐가 될까 찾아봤을 텐데, 2를 대입해보자. 2를 대입하면 여기가 7분의 마이너스 4니까 들어오지 못하잖아. 근데 3을 대입해보면 7분의 여기가 마이너스 12, 7분의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1점 얼마 얼마니까 들어오지. 지금 K가 3일 때 2는 안 됐잖아. 그럼 밑에도 된다면 그게 문제의 답이야. 답이 2개 뭐 3개는 아닐 거 아니야. 시험상 좀 빠르게 푼다라고 했을 때. 그럼 3을 또 여기다 대입해보면 17분의 50, 17분의 51이 3이 딱 만족이 되는 거니까 얘는 3보다 약간 작은 값이 되지.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와. 둘 다 만족을 시키니까 문제의 답은 K 값은 3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냥 역으로 보기를 이용해 가지고 찾았어. 물론 정석은 이거를 풀어 헤쳐가지고 또 계산을 해줘야 돼. 근데 괜히 의미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만 마무리를 하고 넘어갈게. 그 다음에 8번 문제. 8번 문제는 이거는 출처가 방금 6번 문제는 출처가 교육청 기출이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집들에서 뭐 아름다운 샘 뭐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집들에서 이 기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거야. 그거를 살짝 변형한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7번에 있는 문제도 이거 문제집에 수두룩해 이런 문제 유형. 이 문제 유형도 검색을 해보면 수두룩하게 나와. 근데 숫자가 조금씩 바뀐 거지. 근데 이런 문제에 저작권이라는 게 있을까? 저작권 문제 얘기하면 선생님이 또 열변을 토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그 얘기는 또 하지 않을게.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이거는 선생님이 이 문제 유형을 처음 본 거는 수학의 바이블에서 학생들 질문을 받다가 처음 봤는데, 그 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눈에 많이 띄지는 않았어.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번 시험에 나올 것 같다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한테도 야, 이거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시간 오래 걸린다. 이거 반드시 몇 번 해보고 그리고 시험을 봐라 그랬더니 역시나 8번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직접 맞췄다라고 하는데 계산 실수도 없었나 봐. 근데 기본적으로 수학의 바이블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얘가 이제
요 놈이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방정식의 곱으로 나타내어진다. 그랬을 때 이제 뭐 a, b 값을 찾는 문제였어. 근데 얘는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문제 하나를 더 입혔어. 이 두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웠을 때 cx 플러스 dy는 0이다. 그래서 해가지고 cd까지 만들어서 시간을 더 추가를 시키고 있어. 물론 계산이 좀 빠르고 하는 친구들은 뭐 한 2, 30초 더 추가되는 것밖에 안 되겠지만 이 문제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시간을 굉장히 초과할 수 있는 한 5분 이상 한 번 계산해서 틀리면 그냥 바로 패스해야 되는 그런 문제야. 그러니까 시간 관리 면에서 되게 짜증나는 문제거든 이거 사실. 어쨌든 찬찬히 한번 식을 세워보자.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일단 수직인 두 개의 직선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y는 mx 플러스 선생님 p라는 문자를 쓸게. 요 놈하고 y는 마이너스 m분의 1x,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지. 이거를 한쪽으로 몰아서 일반형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 둘의 곱이 저놈과 동일하게 형태를 맞춰주면 되는 거야. 넘기면 얘는 m분의 1x 플러스 y 마이너스 q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요 식과 동일해져야 돼. 근데 얘 최고차의 개수를 보면 x제곱의 개수를 보면 이렇게 곱하면 x제곱밖에 안 나오잖아. 근데 여기 3x제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 양변에 3을 곱해서 보정을 해주면 돼. 그럼 이거를 전개를 해놓고 개수 비교하면 이제 뭐 여기 있는 p, q, m, a, b 다 찾을 수 있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는 m과 p, q의 값은 물어보지는 않았고 그냥 cd라는 걸 또 만들어 가지고 또 다른 내용 계산을 하라고.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뒤에 주구장창 큰 문제들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시간 거의 뭐 이런 데서 시간 다 뺏기고 20분 30분 쓰고 있었다. 이미 시험은 망한 거야. 자, 어쨌든 이거를 전개를 한번 해보자. 차분하게. 이거 괜히 빠르게 한다고 막 자칫 잘못하면 망하는 수가 있으니까. 자, x제곱의 개수, x제곱이지. 이렇게 3은 앞에다 뽑아놓고, 그리고 xy의 개수를 찾아볼까? xy가 여기 있으니까 xy 먼저. 이렇게 m이 하나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m분의 1이 하나가 있네. xy는. 그리고 y제곱은 마이너스 y제곱이고 x의 개수는 요놈하고 곱해졌을 때 마이너스 mq가 하나 있고 그냥 이렇게 쓸게. 그리고 x의 개수니까 이렇게 m분의 p가 하나 있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y의 개수는 여기 y의 개수는 여기 p.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q인가? y.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끝이지. 상수함 마이너스 pq. 이렇게 할까? 이 식이야. 이 식이 이제 이거랑 동일해야 돼. 근데 잘 보면 여기다 이제 3을 다 뿌려버리자 그냥. 그리고 비교를 해버리자. 이 바로 없애버리고 3을 다 뿌려 이렇게. 자, 식이 바로바로 나오지. 여기 3m-m분의 1이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하나 나오고, 또 여기 a 값은 그냥 바로 나오네. a 값은 마이너스 3이다 나오고, 또 여기 3 m분의 p 어떻게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뭐 그닥 좋은 방법이 안 떠오른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3p 플러스 3q가 13이다. 약분도 안 돼. 그리고 b는 마이너스 3pq와 동일하다. 자, 쉽지 않지. 근데 여기 m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 양변에 m을 곱해서 정리하면 2차 방정식 꼴이 나올 테니까 얘부터 m 값을 찾으러 가보자. 자, 양변에 m을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3m제곱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8m 넘겨오면 인수분해 되는 형태가 바로 보이지. 3m, m, 3, 1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고 n값은 3분의 1 또는 n값은 마이너스 3이야. 자, 이거 두 쌍을 그럼 다 찾으러 가야 돼. m이 3분의 1일 때는 어떻게 되고 m이 마이너스 3일 때는 어떻게 되고. 근데 이거를 수학의 바이블이든 다른 문제집에서 이걸 풀어본 친구들은 알고 있었을 거야. 이걸 3분의 1을 이용하든 마이너스 3을 이용을 하든 어차피 결론은 똑같아. 값들이 다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 개수들이.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값들이 다 똑같이 나와. PQ는 좀 바뀌어서 나오지만 우리가 찾으려는 건 어차피 B거든. B는 변함이 없어.
그래서 그냥 편한 값을 사용해 버리면 돼. 자, 어쨌든 그러면 m이 3분의 1이라고 놓고 선생님은 접근을 해볼게요. 여기다 3분의 1을 대입하면 이거는 3은 약분을 해놓자. 그러면 3p가 되고 여기 3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q 3 이렇게 되네. 그러면 3을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9p 마이너스 q 9 그리고 여기 요 놈이 있으니까 여기다도 3배를 해주면 9p 플러스 9q 39 빼버리면 마이너스 10q 마이너스 30 q가 뭐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나? 불길한데? 그럼 q가 3이야. 그럼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 4하고 p는 3분의 4. 그래. 분수가 나왔던 기억이 선생님이 얼핏 있는데. 그럼 pq 곱한 거는 4니까. 그러면 b는 마이너스 12. 자, b 나왔고 뭐 pq는 뭐 나왔는데 이건 쓸모도 없고 n 값도 여기 있고 a 값. 우리가 찾으려는 거는 결국 a하고 b였지. 그래서 a, b 값을 다 찾아놓은 상태고 이제 이 두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야기를 해야 돼. 근데 mp 값이 있으니까 요거 식을 써놓을 수 있지. 여기 m이 3분의 1이다. 그러면 y는 3분의 1 x p 값이 지금 3분의 4니까 이렇게 직방이 하나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m이 3분의 1이면 y는 마이너스 3x q가 3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두 개야. 그럼 얘네들을 연립을 했을 때 교점이 나오는 거잖아. 교점을 찾으면 되지 뭐. 얘네들 같다라고 그냥 뭐 정리를 해주면 3분의 10x가 요게 넘어와서 빼지면 3분의 5 그럼 약분하고 x는 2분의 1이고 맞나 이거? x가 2분의 1이면 y는 2분의 3이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아닌 것 같지? 맞나? 2분의 1 대입하면 6분의 1이고 이게 6분의 8이니까 6분의 9 2분의 3 맞네. 요거 대입해도 2분의 3 나오는 거 맞고 오케이 그럼 제대로 됐어. 그럼 요게 교점이야. 그러면 0,0하고 지금 2분의 1, 2분의 3하고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그냥 요거분의 요거 3 y는 3x 요 y는 3x를 지금 cx 플러스 dy는 0이라고 이렇게 나타낸 거니까 한쪽으로 몰아보면 그리고 또 이거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CD에 대한 그래서 물어보기를 CD 비율만 물어봤구나. 아휴, 오케이 그래. 그러면 한쪽으로 넘기면 뭐 3x 마이너스 y는 0이니까 그냥 c가 원래 c는 확정되는 숫자가 아니거든. 그냥 c분의 d만 구할 수 있는 거거든. 짜증나 씨. 그냥 근데 선생님은 그냥 어차피 비율이 동일하게 나올 거니까 c를 그냥 바로 3이라고 생각을 하고 d를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어쨌든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거는 c분의 d가 얼마다 c분의 d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b 빼기 a도 구해야 되는데 b 빼기 a는 b에서 a를 빼버리면 1 나오네. 이게 답이 이상한데 b가 왜 마이너스 2냐 12인데 진짜 b 영향 안 미쳤지. 그냥 12로만 계산을 하면 되지. 그럼 12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15야 15에다가 b 빼기 a 이거 어디서 영향을 미쳤나 본데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에서 아니구나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3을 빼니까 마이너스 9. 자 그러면 이제 c분의 d가 요 놈이 나왔으니까 답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 답을 잘못 구했나? 지금 이렇게 구한 걸로 보면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해가지고 답이 3이 나오네. 1번이 나오네. 근데 선생님이 이거 그 전에 풀었을 때는 이거 4번에 답을 해놨거든? 이거 봐. 이거 계산 한번 잘못 까딱하면 이거 틀려. 이렇게. 이거 뭔가 선생님이 착각을 하고 있나? 지금 Q가 3이 나오고 P가 3분의 4. 곱하면 4니까 B가 12가 아니라 마이너스 12. 대입하면 3분의 1이었으니까 M이 3분의 1로 계산을 했으니까 맞는데 왜 아닌 것 같지?
왜 아닌 것 같지? 왜 아닌 것 같지? 아니 모르겠다.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해놓게. 아니면 선생님이 지금 좀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볼까? 그리고 편집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까? 오케이. 그러면 잠깐.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쭉 돌아봤는데 그 전에 체크해놓은 답하고 달라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찜찜한 상점이 발견되지가 않아. 일단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 혹시 답이 틀릴 수도 있어. 선생님도 지금 답이 뭔지 몰라 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답이 다르다면 뭐 댓글로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좀 친절하게 선생님한테 얘기를 좀 해주길 바라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 그 다음 문제는 9번 문제. 지금 한 30분 넘어가고 있겠지? 이거 지금 한두 리뷰, 이 해설 영상 하는데 한 2시간은 나올 것 같은데, 이 시험지. 뒤에 문제 어려운 건 아직 건들지도 않았거든. 9번 문제. X에 대한 1차 부등식. 근데 이 문제는 선생님이 느낌상 이건 블랙라벨인가 어디서 그냥 봤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이 문제 출처의 그 핵심은 이게 2008년 11월 학평 학평 29번 문제, 그리고 문제집에 블랙라벨에서 나오고 다음권화에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인용을 한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부등식이 지금 제시가 돼 있고 가우스가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가우스는 넘지 않는 최대 정수지. 이 부등식의 해가 x가 7보다 크고 27보다 작다 이렇게 됐을 때 양수 a,b에 대해서 8a 플러스 6b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 이거는 선생님이 그 뭐 유튜브 영상에서도 언젠가 선생님이 해줬던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기억에 예전에 가우스 다룰 때 선생님이 이거를 문제를 다뤘었나? 어쨌든 문제를 풀어보자. 자, 이 부등식을 풀려면 어차피 이거는 지금 문자 상수잖아. 그리고 이쪽은 뭐 x에 대한 식이 있고 x에 대한 부등식인데 절대값이 이쪽에 있으니까 양방향으로 뜯어버리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b 양수라는 조건이 나온 거는 이걸 양수로 만들어야 해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b 가우스 b 이렇게. 그리고 얘 뭐 양변에 더해주면 x의 범위가 나와버리는 거지. a 가우스 a 마이너스 b 가우스 b. 배고파. 현재 시각 12시. 밤이 아니라 낮이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놈이 뭐래? 요 놈이 7이고 요 놈이 27이래잖아. 그럼 더해보면 a 가우스 a가 뭔지를 알 수 있겠지. 더하고 반으로 나누면 34니까 17이 나오는 거고, b 가우스 b는 이게 17이다 이게 17이다 그러면 얘는 10이지 뭐. 자, 여기서 그냥 a 값 b 값 찾으면 그만이야. 근데 이거를 찾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지. 생각을 해보자. 그냥 대략 비슷한 범위의 값만 찾아보면 이야기를 하기가 편한데, 자, a가 이거 a의 정수 부분 이야기하는 거잖아. 양의 정수니까. 그지? 그 값과 a의 값을 곱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3.2가 a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9.6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가 17이 나와야 돼. 그럼 대략 이런 값들을 곱해서 17에 비슷하다. 이거 제곱수에 제일 가까운 수가 16. 4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요 가우스 값이 4가 되고 요 놈이 고정되는 거야. 근데 가우스가 4가 나오려면 4보다 크거 나왔고 5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는 a 값이어야 되겠지. 그지? 그럼 얘가 4야. 그럼 이거 나눠주면 a는 뭐가 돼야 돼? a는 4분의 17. 이게 4보다 크거 나왔고 5보다 작은 범위 내에 있으니까 가우스 a는 4잖아. 곱하면 17 나오지. 그러니까 a는 확정이 된 거야. a는 4분의 17이야. 이 방법이 이해되나? 그럼 b는 얘 뭐의 제곱에 가까워? 3의 제곱에 가깝지. 그럼 3 곱하기 3 하면 9 나오니까 얘를 이제 조정을 해주면 돼. 3점 얼마란 얘기야. 그러니까 b 값이. 근데 가우스를 취하면 3이잖아. 얘가 3이면 b는 3분의 10. 3분의 10은 3과 3분의 1이니까 가우스 취하면 3이 나오는 게 맞지. 그래서 b는 얼마? b는 3분의 10.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끝났어. a, b 다 찾았어. 근데 문제에서 8a. 여기다 8 곱하면 34. 여기다가 6 곱하면 20. 그래 답은 54.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C 가우스 C가 20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도 4의 제곱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4가 됐을 때 얘는 얼마가 돼? 5가 돼야 돼? 이거는 불가능이네. 이건 불가능이야. 그러면 좀 숫자를 키워볼까? 31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는 5의 제곱이 25고 그거보다 좀 큰 값이니까 얘가 5가 되고 얘는 C는 5분의 31이면 이것도 넘어가 버리네. 6이 돼 버리잖아. 오 이거 재밌다. 이거 문제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만들 수가 없네. 그럼 31이면은 또 C 값이 이걸 만족하는 C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 버리네. 6점 얼마면 가우스 취하면 5가 아니라 6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31이 아니라 뭐 26 같은 걸로 해볼까? 그러면 얘는 마땅히 5가 돼야 되겠고 얘는 5분의 26이 되면 5.2니까 그지? 가능해지는 거지. 요령이 터득이 되나? 근데 이렇게 요거를 그 전에 사전에 이제 공부를 해봤던 친구들은 쉽게 문제를 풀었을 거야. 근데 이것도 나름 내용이 있는 거야. 이거 모의고사에서 29번 문제라니까. 가우스에 대한 경험이 좀 있어야 되겠지. 자, 근데 계산은 어려울 게 없었고 한 10번까지만 선생님이 하고 쉬었다가 다시 해설을 해줄게. 영상은 편집해서 붙일 거야. 자, 10번 문제도 이게 출처가 어디냐면 얘는 정확히 몇 년도 몇 월 기출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 학평 기출이 맞고 30번 문제로 선생님이 확인을 했어. 근데 이게 30번에 위치할 정도의 사이즈의 문제인가는 선생님이 약간 의심스럽긴 한데 자 문제를 보면 근데 내용은 충분해. 내용은 분명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 자 2x-a제곱 플러스 2a 2x-3a 이게 2차 부등식이지.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부등식에 해당되는 문제야. 근데 이 부등식의 해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로 이렇게 나오는데 조건이 있어. 두 실수 알파, 베타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A값, 가능한 모든 A값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이고 가 조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자연수가 나와야 된대. 그리고 X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정수, 그러니까 이 해집합 안에 포함되는 정수의 개수가 4개여야 된다.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A 값들을 다 구해서 그 합을 구하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선생님이 접근한 방법을 소개를 해줄게. 선생님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했냐면 이게 자연수다라는 거에 좀 이걸 어떻게 잘 써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4개라는 게 무슨 말일까? 일단 부등식을 풀었을 때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 이게 0이 되는 값하고 이게 0이 되는 값. 그러니까 x가 만약에 2분의 3a가 더 작다 그러면 2분의 3a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거나 반대로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뭐 2분의 3a 이렇게 나눠 가지고 두 가지로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접근하진 않았어.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게 뭐 알파고 베타 이게 뭐 알파고 베타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건데 두 개를 뺐을 때 뭐가 나와야 된대?
자연수가 나와야 된대. 그러니까 이 경우든 이 경우든 어느 쪽에서든 빼. 그냥 이거에서 이걸 빼보면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5a가 나오는데 여기다 절대값을 붙여버리면 되지 뭐. 이거 두 가지 내용이 한 방에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 이게 자연수. 그치? 어쨌든 누가 큰지 모르니까 그냥 절대값으로 음수가 나오든 양수가 나오든 그냥 다 양수화 처리해버린 거야 그냥. 오케이? 큰 쪽에서 어차피 작은 쪽 뺀 게 자연수여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설정을 했고 이 해집합 안에 들어오는 게 정수가 몇 개 있어야 된다? 4개 있어야 된다. 이제 선생님이 이 부분을 이제 주목을 해봤는데, 자 생각을 해보자. 정수 지점이 이렇게 4군데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4군데, 5군데를 만들었네. 하나 더 만들어. 요거 4개를 최소한 포함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베타와 알파의 차이는 자연수라고 했는데 얼마가 될 수 있을까? 이 자연수가. 이게 1이 될 수 있나? 그 사이에 한 칸 간격인데 그 사이에 정수가 4개가 들어올 수 있겠어? 불가능이지. 그래서 이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값들이 한정돼 있어. 기본적으로 4개가 들어와야 되니까 4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자, 간격이 4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 2, 3, 4니까 예를 들어서 요만큼의 간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4개의 정수해를 지닐 수 있나? 만약에 양쪽 끝이 다 정수가 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니까 안 되지. 하지만 이게 살짝만 움직여서 이렇게 범위가 설정이 되면 정수에는 4개가 나오니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자연수로 가능한 값은 4도 되고 5가 되면 5칸이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 이렇게 돼버린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지금 해가 6개야. 근데 이게 살짝 움직였을 때 여기 하나, 둘, 셋, 넷에다가 요 놈까지 5개. 5개의 정수해가 돼버리니까 5는 안 돼. 그럼 작은 수로 생각을 해보자. 3. 3칸이야. 3칸 간격. 딱 이렇게 정수에 걸리게 되면 이게 지금 정수 부분은 양쪽 끝에 걸리게 되면 하나, 둘, 셋, 넷이 나오지. 근데 이게 움직이면 양쪽 끝이 정수가 아니면 4개가 나올 수 있나 없나? 3개밖에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아주 특수하게 이 값이 3이 되는 경우에는 양쪽 끝에 있는 값들이 반드시 정수여야 된다. 4일 때는 정수가 되면 안 돼. 얘는 거꾸로 정수가 되면 안 되고 양쪽 끝에 있는 값들이 얘는 오히려 정수가 돼야만 돼. 오케이?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거야. 3 아니면 4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요거를 다음 장에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면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5a의 절대값이 3이거나 아니면 4인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2는 이쪽으로 넘겨도 되니까 그냥 a제곱 마이너스 5a의 절대값이 6 또는 8이 되는 경우야. 그래프상으로 보면 지금 이 차 함수가 0과 5를 근으로 갖는 이런 형태인데 뒤집어져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5고 2분의 5일 때 여기다 값을 대입해 보면 4분의 25 빼기 2분의 25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25 절대값 취하면 그냥 4분의 25야 여기가. 그러니까 6보다는 좀 커. 6.25 정도가 나오니까 6으로 잘린 부분 몇 군데가 생겨? 하나, 둘, 셋, 4군데가 생겨. 그러니까 A 값으로 가능한 게 여기에 지금 네 가지가 있을 수 있고 8로 잘랐다. 8은 윗부분에 있을 테니까 몇 군데가 있어? 2군데가 더 있지. 그지? 이해되나? 그래서 지금 총 6개가 최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야. 근데 그 6개가 다 된다라는 보장이 없지.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4가 되는 경우에는 정수가 되면 안 돼. 양쪽 끝이. 그지? 근데 3이 될 때는 양쪽 끝이 정수여야 돼. 그래서 이 6가지를 다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30번에 있을 만한 문제가 되는 거겠지.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보자. a제곱 마이너스 5a가 6이 된다. 이때가 이제 3이니까 이때가 3이었으니까 양쪽 끝이 정수가 나와야 되는데 자 어쨌든 그럼 절대값을 풀 때 뿔마 6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6이 되는 경우하고 마이너스 6이 되는 경우. 근데 이거 다행히도 이 경우는 지금 첫 번째 살펴보는 게 이 경우는 다 인수분해가 가능해. 그러니까 얘는 a-2에 a-3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a 값으로 가능한 게 2 또는 a는 3이고 그리고 얘는 a-6, a 플러스 1이니까 a 값으로 가능한 게 a는 마이너스 1과 6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6인 거야. 근데 이게 다 실제로 4개의 정수해를 갖게끔 만드느냐 하는 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자. 아까 식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요런 형태였어. 자, 대입을 한번 해보자. 2다. 양쪽 끝이 정수가 나와야 돼. 2, 3하고 여기 2 대입하면 0이지. 그러니까 요 경우가 x의 범위는 3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되지. 이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지? 0, 1, 2, 3. 몇 개? 4개. 확정. 2는 된다. 3. 대입하면 정수가 아니네. 2분의 9. x의 범위가 2분의 9보다 크게 나왔고, 이쪽이 또 작나? 3 대입하면 여기는 2분의 3이니까 이쪽을 2분의 3으로 하고 이쪽에 2분의 9로 하면 x가 가능한 건 2, 3, 4, 3개밖에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요놈이. 그지? 정수라는 조건에 양쪽 끝이 정수가 나와야 되는데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야. a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 또 분수지. 정수가 아니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 보나마나 될 게 없다. 해볼까 그냥?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게 나왔고 이쪽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2분의 3 되는 거는 x는 마이너스 1, 0, 1 3개밖에 없지. 안 돼. 6 대입하면 정수 나온다. 6 대입하면 9보다 크게 나왔고 6 대입하면 36 빼기 10이니까 24 반으로 나누면 12. x는 9, 10, 11, 12 4개 확정. a 값으로 2개를 찾았어. 이제 두 번째 경우 이게 중요한데 이거를 놓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a제곱 마이너스 5a가 뿔마 8이야. 그럼 마이너스 8이거나 아니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8은 0. 근데 이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판별식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25 빼기 32니까 0보다 작아. 실근이 안 나와. 그래서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지? a 값이 실수가 아니잖아. 모든 실수 a의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생각을 해봐. 아까 요게 4가 되는 경우에는 양쪽 끝이 정수가 되면 안 된다고 했어. 정수가 되면은 이 안에 포함되는 게 총 5개의 정수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움직여야 돼. 정수 부분에서. 그러니까 양쪽 끝이 이 값들이 정수가 나오면 안 돼. 근데 얘 지금 인수분해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써보면은 루트가 나온다는 얘기지. 2분의 5 뿔마 제곱 빼기 57? 32 더하기 25니까. 뭐 이런 거지 같은 값이야. 근데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게 정수가 나올까? 이거 둘 다? 얘 딱 봐도 2분의 3 곱해도 정수 안 나오지. 이거 여기다 대입한다고 이게 정수가 나오겠어? 해보면 안 나오는 걸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이거 뭐 변형해가지고 a제곱 마이너스 2a가 3a 플러스 8이다. 이걸 3a 플러스 바꿔가지고 3a 플러스 8로 바꿔서 이걸 대입한다 하더라도 절대 정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얘는 둘 다 되는 거야. 이거의 해는. 그럼 이거를 직접 뭐 이거를 구해가지고 뭐 나열을 할 필요가 없지. 여기서 두근의 합만 구하면 되니까. 두근의 합이 얼마? 5가 나왔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a 값 두 개의 합은 이게 합이 5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 a 값이 2가 있고 6이 있으니까 요거 세 개의 숫자를 더해주면 7 더하기 6이니까 13하고 문제의 답이 나오는 거다. 해서 답은 4번. 아우 선생님 지금 너무 배고픈데? 막 속이 쓰린데 막. 오랜만에 선생님이 지금 과일이 좀 먹고 싶어가지고 근처에 샐러드 바를 찾아서 선생님 밥 좀 먹고 와서 다시 해설을 하든가 아니면 저녁 때 수업 다 끝내고 밤에 선생님이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가지고 편집으로 붙여주던가 해가지고 내일이나 내일은 올릴 수 있겠지. 오늘이 지금 현재가 며칠이야 오늘이. 내일이 토요일 광복절이니까 오늘이 14일이네. 지금 현재 14일이고 내일 광복절날 무슨 의미가 있나? 의미 아무것도 없고. 아무튼 여기까지 풀어놓고 선생님이 밥을 먹고 와서 다시 11번부터 여기서부터는 거의 뭐 모든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짜증나는 문제들이 많아. 원래 교육청 기출 막 29, 30, 21 뭐 이런 문제들인데 거기에다 숫자까지 이거를 다 조작을 해놔가지고 변형을 해놔가지고 물론 학교 선생님이 지저분한 숫자인데 분명히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숫자를 조절을 해놨어. 그거까지는 인정. 내가 박수. 근데 학생들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했고 이 짧은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이거를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야. 선생님이 생각을 했을 때. 좋은 문제들을 이렇게 막 숫자를 조정해가지고 한 선생님의 노고는 내가 정말 막 박수. 엄청 귀찮은 일을 정말 하신 거거든. 학생들을 위해서. 근데 학생들이 이 시험지를 가지고
변별을 해낼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건 참 내가 너무 아쉬워. 너무 심했어. 선생님도 아실 거야. 학교 선생님도. 자, 어쨌든 얘기했던 대로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갈게.